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 최석기입니다. 제가 2016년 덕산구곡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덕산구곡을 설정한 이유는 도산구곡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산구곡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250여 년이 지난 뒤에 1823년 후손 이야순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도산구곡을 만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의 그 옥산구곡도 이야순이라는 분의 권유에 의해서 후손들이 1823년 이후에 만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남명선생 유적지인 덕산구곡에는 구곡이 만들어질 충분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분들이 덕산구곡을 경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분이 1820년대 이 지역에 살던 하범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덕산구곡시를 지었습니다마는 이 남명선생 유적을 가지고 덕산구곡을 경영한 뒤에 덕산구곡을 지은 것이 아니고 퇴계의 후손 이야순이라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삼산구곡시를 쓰다 보니까 덕산구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비록 늦었지만 2016년 남명선생의 유적지를 근거로 덕산구곡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덕산구곡을 설정하게 된 기본적인 그 요건은, 첫 번째 남명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곳, 두 번째는 남명선생 후학들, 제자나 남명학파 사람들의 유적이 있는 곳, 세 번째는 남명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덕산구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정한 덕산구곡 현장을 저와 함께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1곡인 도구대곡입니다. 이 도구대라는 말은 남명선생 제자인 도구 이재신이라는 분이 이 근처 마을에 남명선생이 좋아서 만년에 따라와서 은거하던 곳입니다. 이 도구 이재신이 이곳에 와서 자연을 즐기며 쉬기도 하고 하던 곳으로 후인들이 도구대라고 이 장소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보시듯이 이렇게 산을 지금 깎아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도구대라는 그 경관을 직접 옛날처럼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곳에 옛날에 아주 우뚝한 언덕 바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이 저쪽으로 이제 수양거음이라는 한 2km 되는 협곡이 있는데, 오른쪽은 수양산, 왼쪽은 거음산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 협곡을 수양거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남명선생을 만나러 가거나 덕천서원에 참배하러 가는 여학자들은 이곳에 와서 쉬면서 이 도구 이재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 안에는 그 도학군자인 남명선생이 사셨구나, 그리고 저 물은 그 도학의 근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깊은 상념에 잠겨서 쉬던 곳이 바로 도구대입니다. 이 곡은 덕천강 지류인 이 백운동 계곡으로 들어와서 저 백운동까지 올라가는 물줄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운동에 이제 남명선생이 3번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백운동을 삼유동, 3번 논이신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운동은 이제 이 덕산구곡에서 뺄 수가 없는 데죠. 남명선생이 직접 발길이 닿은 곳이니까. 여기가 용문폭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동은 하얀 구름, 하얀 너럭바위, 하얀 물결, 이 300의 이미지, 3가지 깨끗한 백색의 이미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유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찾아와서 논의시던 곳입니다. 이 용문폭포가 백운동 그 여러 구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요. 남명선생이 직접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자연을 감상하시던 곳입니다. 저 위에 가면은 이제 후세 사람들이 1893년 물천 김진호라는 분이 남명선생 장구지소라고 8자를 새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글씨를 새길 만한 마땅한 바위가 없어요, 이곳에. 그래서 1870년대에 이 지역에 이제 원로들인 박치복, 조성가, 뭐 이도추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모임을 가지시면서 남명선생을 뭐 그리워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배인 물천 김진호라는 분이 단계분인데 1893년 여기서 모임을 갖고, 남명선생이 발자취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모임을 갖고 남명선생을 그리워하면서 남명선생 장구지소라고 8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글씨입니다. 장구지소라는 말은 남명선생이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찾아오셔서 논일던 곳이라고 그 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소나무는 최근에 심은 건데, 이 자리에 남명선생을 닮은 아주 큰 소나무가, 잘생긴 소나무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나무를 보면은 남명선생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 이름이 남명송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길을 따라가면서 이 남명송을 바라보면서 꼭 남명선생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누가 이 큰 소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남명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최근에 이렇게 소나무를 한 그루 심게 됐습니다. 입덕문 이제 바위 각자입니다. 이 입덕문은 본래 저 아래 큰 강가 바위에 있던 것인데, 도로를 내면서 그 입덕문이라는 큰 바위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글씨를 모사를 해가지고 이 도로 옆 절벽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다시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절벽에 새겼던 이 글자마저 떼어다가 여기다가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는 원래 글씨가 아니라 모사해서 그대로 탁본을 떠가지고 절벽에 새겨놨던 것인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바위도 이제 헐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 떼어다가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입덕문은 그 강가 벼리에, 벼랑길에 있던 큰 동구문과 같은 그 바위에 새겨져 있던 글자입니다. 입덕문은 남명선생이 직접 이름을 붙이신 거고요. 입덕문이라는 뜻은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뜻으로 송나라 때 정자라는 분이 대학이라는 책을 덕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 남명선생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 동구 입구의 문 이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안에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 뭐 이런 의미로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이 지형이 이 덕천강 덕천강 중에서 제일 병목처럼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동구문과 같다. 그런데다가 우뚝한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남명선생이 입덕문이라고 붙이셨고요. 특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타경대라는 우뚝한 바위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너럭바위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발도 씻고 손도 씻으면서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여기 타경대라는 각자가 있는데요. 이 타경대는 누가 새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후대에 새긴 것 같고요. 타경이라는 말은 씻을 탁자 갓끝 영자인데, 물이 깨끗하면은 갓끈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은 발을 씻는다라는 중국 고대 민요가 있어요. 창랑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따다 쓴 건데, 대체로 타경이라는 말은 갓끈을 씻을 정도니까 머리 위에 있는 그 깨끗한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은 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도덕군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온다. 여기선. 그러니까 갓근을 씻기에 딱 좋은 곳이다. 즉 우리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에 좋은 장소다라는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천서원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대체로 도구대에서 쉬고 쭉 벼릿길을 따라오다가 이 타경대에 와서 쉬면서 다시 한번 이 타경대라는 의미, 입덕문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저 안에 바로 남명선생이 계시는구나. 남명선생의 도와 덕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 곳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살리 계곡의 물하고 대원사 계곡의 물하고 저 시천면에서 만나가지고 산천제 밑으로까지 들어왔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마근담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큰 물줄기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모래톱, 자갈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모래톱을 고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누가 언제 붙였는지는 이게 자세하지 않고 고마정이라는 말은 두드릴 꽃자에 말맞자 모래톱 정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 중국 고사에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러 이제 병력을 이끌고 가니까 백이숙제가 말고삐를 잡고서 무력으로는 정벌하지 마십시오. 덕으로 굴복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주나라 무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백이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가 수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양산은 백이숙제에서 나온 그 산 이름이기 때문에 수양산은 백이숙제처럼 세상에 무도한 세상이 싫어서 와서 은거하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고마정이라는 이름도 수양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양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여기 흘러내려와서 모래톱이 생겼기 때문에 고마정이라고 옛날 백이숙제가 주나라 무왕에게 무력으로 정벌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언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은자가 살던 곳, 그 은자가 붙인 이름, 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 같아요. 이곳을 사곡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오곡의 산천제가 남명선생이 만년에 은거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오곡은 본래 그 주인공이 사는 장소를 대체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요 고마정을 입덕문곡 다음에 고마정곡을 설정한 것입니다. 예, 이곳은 산천제입니다. 이곳은 남명선생이 만년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사신 곳인데요. 이곳을 제5곡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체로 9곡 중에서 5곡은 그 9곡의 주인공이 거주하시던 곳을 5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산천제곡을 제5곡으로 정한 것입니다. 요 상수리나무 옆에 밑으로 조그만 저 시내의 지류가 흘러서 이렇게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옆에 조그만 초가 정자를 지었었고요. 남명선생이 이곳으로 강학처의 터를 잡으신 이유는 천왕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이 천왕봉이 하늘에 닿아 있으니까 당신의 어떤 정신세계를 하늘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곳에 공부하는 장소로 정하신 것입니다. 산천제라는 이름은 주역 대축괴에서 나왔는데 상괴가 산이고 아래괴가 천인 괴가 대축괴입니다. 이 대축괴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의지를 더 강건하게, 내 마음을 더 독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덕을 더 빛나게 해서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절이 좋아서 산천제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고요. 그 뜻은 내가 이곳에서 만년에 날마다 내 덕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자 라고 슬로건을 내거신 겁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자기 덕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즘 말하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신 겁니다.
네, 여기가 제6곡인 취성정곡입니다. 취성정이라는 말은 이제 취할 취자 깨어날 성자인데, 취한 상태에 있지 말고 정신을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 본래 이제 1576년 덕천서원을 처음에 창건하고서 하항이라는 분이 세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덕천서원을 전부 이제 설계하고 만든 최영경이라는 분이 세심정보다는 취성정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고 다시 서원을 세울 적에 취성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취성정은 세심정에서 조금 북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 이쯤에, 여기 어디쯤에, 그러니까 두 물줄기가 합류되는 이 근처 어디쯤에 취성정이 있었고, 취성정이 덕천서원 경내의 시내가에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정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취성정곡의 의미는 덕천서원에 모셔져 있는 남명선생의 정신, 그것을 후학들이 기리고 따르고 하는, 배우고 하는 그런 장소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자 저 앞에 보면은 왜구를 물리친 파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자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세운 어떤 이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고요. 아마 이 자리 어디쯤인가에 옛날 송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남명선생이 산천제에서부터 덕계 오건이라는 제자를 여기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전송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송객정, 그 손님을 전송하던 자리라는 의미로 이제 기리기 위해서 정자를 만들어 세웠어요. 옛날에. 정자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다가 1800년도에 또 누가 정자를 지어가지고 여기 송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옛날 남명선생이 오덕계라는 사람을 전송하던 자리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그 옛날을 회상하고 하던 자리입니다. 이곳을 덕산구곡 제7곡으로 잡은 이유는 남명선생이 그 사랑하는 제자 오건이 조정의 벼슬길에 나가 있는데, 지금 전국이 험하니까 적당히 벼슬 하고 내려오게라고 이제 훈계를 하셨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제자를 보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이곳까지 따라오셔서 술을 따라 주시면서 제발 조심하고 언간하면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서 공부를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곳을 송객정곡이라고 하고 제7곡으로 정했습니다. 여기가 대원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고요. 이쪽이 홍계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인데, 이것이 합류 지점입니다. 이제 바로 이곳이 면상촌입니다. 면상촌. 아까 송객정에서 덕계 오건 선생이 남명 선생이 따라주시는 전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마을에 오셔서 나귀에서 노새에서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얼굴 면자 상할상자 면상촌이라는 면상마을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전체가 면상마을이고 이곳을 덕산구곡 제8곡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건 선생 유적이 있는 곳이고, 또 후세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대원사 계곡으로 유람을 갈 적에 이곳에 오면은 면상이라는 마을 때문에 늘 덕계 오건이라는 인물을 떠올렸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도 그때 태어나서 선생님이 따라주시는 술 한잔 먹고 이마가 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러운 생각을, 오덕계라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생각을 하던 장소가 바로 제8곡 면상촌곡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덕산구곡 제9곡인 대원사곡입니다. 이 대원사곡은 남명 선생이 직접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지만 요 아래에 노루목 장항동이라는 그 곳까지 왔다 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장항동하고 여기에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구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원사는 그전에는 대원암 또는 뭐 두류암 이렇게 부르는 작은 암자였는데 1800년도 후반기에 이제 좀 절을 크게 중창을 하고 대원사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이 절에는 이 진주 인근 유학자들이 여름에 와서 많이 피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00년도 후반부터 이 대원사 계곡을 통해서 천왕봉까지 지리산을 유람하는 코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특히 대원이라는 뜻이 이제 도의 근원이 크게 흘러내려오는 근원 원자니까 그런 곳으로 인식해서 천왕봉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도의 근원이 이제 발원하는 곳이고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특히 주자학의 정신에 의해서 도의 근원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까지 가보고 싶은 것이 이제 주자학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큰 근원이 흘러나오는 이곳에 와서 그 도의 궁극적인 지점까지, 즉 천왕봉까지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곳이 남명학파의 후학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덕산구곡 마지막 제9곡으로 제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 덕산동은 남명 선생의 유적이 있는 곳이고 후학들이 남명 선생을 오랫동안 기리면서 찾아왔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남명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곳을 후세들에 잘 알려서 와서 체험하고 그 정신을 직접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덕산구곡이 잘 활용되고 아주 높은 그 기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남명 정신이 알려질 수 있는 각각의 장소에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나서 이 강우 지역의 남명 정신이 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